로스쿨은 왜 가신 거예요? 역시 좀 네. 뭔가 소위 말해서 멋있게 살고 싶고 많이 벌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감고 로스쿨에 네. 이제 네. 있었다. 약간 이렇게 했었죠. 밖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변호사라는 일은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이제 로스쿨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 자체도 남을 기본적으로 돕는 일이고, 둘 중에 한 편은 돕는 거예요. 남들은 잘 모르는 법이라는 영역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으로 도움을 주고, 어렵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돈도 비교적 잘 벌면서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좋은 직업이고요. 네. 그래서 오게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네. 교사에 맞는 본인의 어떤 성정이나 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로서 또는 판검사로서 자기가 원하는 개인적인 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든 잘 성취가 되면 좋겠지만,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사업을 하시는 게 변호사 일은 어느 정도 돈을 벌긴 하지만 제가 항상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저는 노동집약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변호사 일이 약간 노동집약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되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시스템이나 공장이나 직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돈이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은 점이 있죠. 네. 아직 그 맛을 못 봐서 그러신 것 같고, 학교가 한 몇 개만 더 늘어나면 로스쿨 그게 뭐예요? 그 우리 이제 법이나 얘기를 잠깐 하다가 네. 휴먼 포텐셜도 요것만 떼서 법인으로 만들 생각도 있는 거죠. 네, 잘 된다면. 네. 법인화가 되면 동업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지만, 네. 간단히만 얘기하면 그래도 누가 더 주도적이냐 하는 것을 정하시는 게 좋긴 하다. 5대5로 하면 둘이 사이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항상 하하호호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얘기가 서로 통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그런 관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서로의 비전이 조금 달라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네가 그냥 리더를 해라 라고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는 뭐 50% 플러스 한 주 이런 식으로라도 나누거든요. 법인을 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스타트업에 맞게 더 큰 꿈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네. 투자를 받아서 훨씬 더 크게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컨텐츠 사업이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사교육의 보충 교육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 쪽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게, 교육 쪽 스타트업들은 돈을 잘 버는 데가 많아요. 터지기만 하면, 교육은 영원한 이슈니까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영원한 이슈. 교육 쪽 스타트업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협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저작권,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그거 지금은 어떻게 풀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제가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거는 저작권에 크게 위배되는 내용이 많이 없어서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지 정도에서는 아직까지 저작권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끔 이제 학교에서 부교재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서 다른 업체의 문제집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공을 할 수가 있냐라고 여쭤보고, 당연히 이제 학교에 제출을 하는 거면 사교육에서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교과서에 한정된 영역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해서도 다행스럽게도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쪽으로만 요청을 하셔서 조금 괜찮았지만, 확장이 된다면 다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될까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주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이슈를 학원 강사들 간의 이제 분쟁으로 좀 여러 번 다뤄봤어요. 네. 강사님들은 사실 그 자체가 완전히 자기 노하우고 맞아요. 복사해서 거기서 뿌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또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누군가는 입수를 해가지고 사용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보다 휴먼 포텐셜은 중간에 공공기관이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요 콘텐츠를 만약에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다가 납품을 한다면 네. 그러면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원칙은 그 저작권을 가진 업체랑 협의를 하는 겁니다. 왜 원칙이라고 말하냐면 저작권은 사실 허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분들도 저작권 자체가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적당한 이용료만 주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콘텐츠 자체가 아주 비밀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협의를 먼저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고 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쪽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만약에 출판사가 문제를 삼는다, 그럼 출판사를 자기들이 설득해 주겠죠. 왜냐면 이걸 법리적으로 어떻게까지 하면 저작권에 안 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걸리게 바꾼다고 생각을 해도 전체적으로는 결국 우리 걸 베낀 거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강력하게는 사용을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출판사들의 것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아요. A 출판사에서 나오는 어떤 뭐 문제라고 하죠. 이것이 진짜 자기들의 독특한 문제냐, B나 C나 D의 출판사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느냐, 또는 기출문제에 비슷한 것이 있느냐,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이제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이건 우리 저작권이 있는 건데, 근데 요거 당연히 요걸 조금 변형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난 너희 걸 베낀 게 아니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조금 변형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출판사들끼리 사실 비슷비슷해요. 서로 베끼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독창적이고 자기는 절대로 침해 안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되면 잘 될수록 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문제를 삼아도 저작권에 관해서는 형사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민사적으로 사용금지 세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제일 겁나는 건 보통 이제 형사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고소가 적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잘 설명을 하면 경찰 단계에서도 저작권 사건들이 무혐의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작권 문제는 약간 그레이한 영역으로 두는 게 좋겠다. 너무 확실하게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럼 만약에 네. 회사를 이거보다 훨씬 더 혁신적으로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보고 싶습니까? 사실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안정적일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데스밸리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그냥 아주 소박하게 망하지 말자, 용돈벌이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어쨌든 그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한 게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 이런 강점이 이렇게 클지는 몰랐고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두 번째 목표가 바뀌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색깔로 다른 영역을 가볼까 이거였고요. 조금 혁신적으로는 원래 이제 초기에 친구와 함께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회사처럼 큰 회사 아래 들어가는 거를 조금 목표로 하는 그런 걸 일단 선택지로 하나 갖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데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것도 좀 갖고 있어요. 그 자회사라는 거는 친구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을 원래 하던 친구라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였고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회사 자체를 팔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팔거나 네. 너무 꿈이 소박한 거 아니에요? 아, 소박한가요? 원대한 꿈이라 생각했는데. 보통 제가 만나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만큼의 성공을 했으면 네. 여기에다가 뭘 붙이고 뭘 붙여가지고 훨씬 더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를 여기서까지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법무법인 같이 변호사라면 누구나 하던 이런 비즈니스도 운영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다 힘든데 심지어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힘든 거를 극복하고 뭔가 이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었잖아요. 밖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여 나가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빨리 매각하고 싶다. 장난이고 그냥 얼핏 생각을 하기에는 이 비즈니스를 더 크게 키우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 꿈이 엄청 크잖아요. 네. 사학재단 설립해야 되잖아. 얼마면 되나요? 한 300억? 로또 당첨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또 당첨으로는 안 네, 되죠. 메가머니 이쯤은 돼야. 하여튼 이제 그 정도의 꿈을 가졌으면 네. 그 꿈에 어울리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동업자분은 꾸고 있는 꿈이 있나요? 사실 그 친구의 꿈은 꿈이라고 말한다기보다는 목표인데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이제 회사를 세우고 싶은 그게 그 친구의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는 몇 가지가 약간은 혼동이 돼 있거나 충돌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한편에서는 법조인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회사를 이제 매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찾은 다음에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왕 이렇게 사업 시작한 거 계속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회사를 하는 다른 분들을 좀 만나보시나요? 사실 사업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언도 구하고 자문도 구하려고 말씀하셨던 교육 플랫폼 쪽 사업하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은 스타트업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렇죠. 혹은 뭐 출판사 관계자, 크게 사업을 하시는 다른 교육업 쪽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긴 했는데 조금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읽어내고 그 또 읽어낸 사람과 사람을 또 읽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키우신 분들이 좀 많다고 느껴서 이거를 제가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기 좀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 대표님이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씬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교육 플랫폼이든 교육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말씀하신 거랑 항상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더 이제 쉽고 더 정확하고 흥미가 있고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될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시면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잘 아는 거겠지만 뭐 칸다 같은 것들도 최근에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사진만 찍으면 된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플랫폼도 사실은 누군가가 또는 본인이 이거를 직방처럼 키우고 싶어 한다면 당장 그렇게는 안 돼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사교육스러운 그런 온라인 대면 수업이나 보충 수업이 아니고 더 이제 공교육에 가까운 자기의 학교와 밀착되어 있는 자극적인 얘기를 하자면 내신에 적합한 그런 거를 따로 교육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지금은 너무 사교육으로 편중된 것처럼 조금 보이기도 하는 이 교육의 주도권을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 또는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더 잘 실현되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선생님들도 더 힘이 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보실 생각도 있나요? 그럼요. 그럼 제가 저번에 출연하셨던 저 명승은 대표님이시든 또 교육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여담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미스 월드 유니버시티 대회에 나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거는 사실 추천을 받아서 네. 추천서를 받은 게 좀 아까워서 경험 삼아 나가 본 건데 사실 워낙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워낙 성격 자체가 밝고 낯가림이 없어서 그러시죠. 거부감 없이 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갔을 때도 그 면접장 분위기라든가 대회 분위기 자체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거고 이 취지 자체가 사실 봉사활동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나갔던 봉사활동이 교육봉사 쪽이어서 그래서 저한테는 또 이렇게 익숙한 활동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이었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나가신 다음에 혹시 뭐 누군가한테 또 이제 뭐 사업이라든지 연예계라든지 제안을 받으시진 않으셨나요? 이런 대회 자체가 취지 자체가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 이런 업을 많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출전을 하더라고요. 사실 대회 규모나 대회 뭐 입상 자체에 따라 결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뭐 연예인 제외 이런 거는 받진 않았고 주변 친구들 말로는 실제로 그쪽에 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어드밴티지가 많이 주어지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협찬 같은 거는 좀 문의를 받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 로스쿨,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휴먼 포텐셜 대표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어떻게 섞이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하나 다 자기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하시는 사업보다 더 훌륭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경쟁력이고 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의 자격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경쟁력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계시고 다만 좀 부족해 보이는 거는 본인의 꿈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꼰대처럼 얘기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사학재단 300억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단계들이 필요하거든요. 아직은 휴먼 포텐셜에 있지만 이것이 여기까지 가는 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는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명확하게 가지시면 하나씩 뭐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시든 이렇게 하면서 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학재단이 교육과 관련된 쪽이니까 휴먼 포텐셜 사업을 이래저래 이제 뭐 변형하고 확장시켜서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공부가 빡세긴 하지만 힘들더라고요. 네. 특히 원래 법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아니시니까 처음에 언어에 적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만약에 어린 나이에 갖추신다고 하면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회사에도 허대창 변호사님이 원티드의 이제 공동 창업자이시고 퀀트펀드도 만들어서 굉장한 수익률을 내셨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뭐 변호사로서의 그런 능력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회사의 법문 자기가 다 처리하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갖추면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더라.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잘은 모르지만 뭐 연애도 하셔야 되고
결혼도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개인적인 만족이 되는 그런 것도 많겠지만 원하는 목표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네. 300억으로 가는 길의 가운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스타트업의 씬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교육 스타트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는 벤처스퀘어를 포함해서 네.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하고 또 교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편한 세상 유튜브를 보시고 느낌 봐. 처음에 대표 변호사님께서 유튜브 이거 뭐 별로 도움 안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해가지고 하나하나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채널이 많이 성장할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좀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스타트업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백지의 상태에서 치졸하게 매뉴얼을 알려주시는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정보성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느낌이라 사람들한테도 좀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감이 좀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교육 스타트업을 하시는 심지어 공공기관과 연결돼 있고 전직 교사이시고 비대면 상황에서 공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고 돈도 좀 버시고 그런 우주의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네.